저도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월 200만 원 겨우 받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근데 현재는 한 번에 200~300씩 버는 단기 임대도 하고 있고 부동산도 4채나 가지게 되었는데요. 경제적 자유를 얻은 건 아니지만 일상에서 돈 때문에 고민하던 스트레스는 거의 사라졌죠. 아마 직장인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커피값 계산할 때 괜히 눈치 보고 저녁 시켜 먹을 때 배달 수수료 3~4천 원에 고민하고, 그때랑 비교하면 지금이 훨씬 행복합니다. 덜 일하면서 조금 더 많은 돈을 벌고 시간도 남기도 하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할 수도 있게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퇴직금 포함해서 전 재산이 5천만 원이던 제가 투잡을 뛴 것도 아니고 부업을 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3년도 안 되는 시간에 월 500만 원을 만들 수 있었을까요? 정말 많은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공부했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었던 방법은 딱 2가지였습니다. 바로 경매와 단기 임대죠. 먼저 경매는 부동산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사는 방법입니다.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이유는 불편해서죠. 쉽게 생각하면 쿠팡에서 제품을 사는 것과 해외 직구를 비교해 보시면 되는데요. 해외 직구 제품을 사는 것이 당연히 더 저렴합니다. 그런데 쿠팡에서 사는 이유는 편하고 배송이 빠르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경매로 사는 방법은 조금 불편합니다. 분석도 해야 하고 법원에 가서 직접 입찰도 해야 하기 때문이죠. 반면 부동산에서 집을 사면 편합니다. 다 설명해주고 신경 써주고 귀찮은 일도 대신 해주니까요. 하지만 이런 불편함을 이겨내고 경매로 집을 구매한다면 상가든 땅이든 집이든 시세보다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한번 배우면 평생 써먹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두 번째로 단기 임대는 며칠 단위 또는 몇 주 단위로 임대하는 방법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마트에서 양파 한 망을 살 때와 한 개를 살 때 한 개당 가격을 비교해보면 당연히 양파 한 개가 비쌉니다. 소량 판매를 하기 때문인데요. 임대를 하는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은 1년에서 2년 단위로 임대를 하게 되지만 한 달, 한 주 또는 하루 단위로 쪼개서 임대를 한다면 당연히 하루당 단가가 올라가겠죠. 일종의 소량 판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임대를 잘 채우면 기존의 월 임대료의 3배 혹은 그 이상의 수익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돈도 많이 없고 빨리 돈을 벌고 싶은 마음에 경매와 단기 임대 이 2가지를 공부해서 적용했습니다. 경매로 싸게 사고 단기 임대로 월 수익을 극대화한 거죠. 이 2가지를 함께 활용하니까 어떤 결과가 만들어졌냐면 싸게 사니까 작은 돈으로 투자를 하는 게 가능했습니다. 또한 부동산을 소유하기 때문에 향후 시세 차익도 가져갈 수 있었죠. 여기에 단기 임대를 더해 높은 월 수익을 만들어내니까 수익률이 크게 올랐습니다. 쉽게 말하면 싸게 사고 비싸게 파니까 수익률이 높아진 거죠. 물론 그만큼 더 많이 공부해야 되고 관리해줘야 하니 내 노동력과 시간은 당연히 들어갑니다. 하지만 회사를 다니는 것만큼은 절대 들어가지 않죠. 그리고 충분히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부동산에 방문해서 서울에서 월세 투자하면 수익이 보통 얼마나 되나요? 라고 여쭤보니까 보통 수익률이 3%, 많으면 4% 정도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경매와 단기 임대를 합쳐서 만들어낸 1년간의 수익률을 계산해보니까 24%가 나왔습니다. 시세 차익은 계산하지 않고 월 순수익만 고려한 수치입니다. 덕분에 어느 정도 돈도 생기고 시간도 생겨서 이렇게 유튜브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도 처음에 재테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는 참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부터 막 찾아보기 시작했는데요. 부동산, 주식, 코인, 채권 등 정말 많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도 부동산으로 부자된 사람의 비율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투자하자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투자를 하려고 보니까 너무 많은 돈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나다니다가 보이시는 빨간 벽돌의 빌라, 그런데도 투자하는데 현금 1억이 넘게 들어갔으니까요. 그래서 투자할 수 있는 금액대에 맞춰서 지방의 부동산을 찾아봤는데요. 살 수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안 오르고 계속 똑같더라고요. 심지어는 거래 내역이 없는 부동산들도 많았습니다. 재테크를 해서 가격이 오르면 팔고 수익을 내고 현금화를 해야 되는데 가격이 오르지도 않고 거래도 없으니까 재테크의 대상이 아니었던 거죠. 그렇게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청약과 경매 2가지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서울 아파트의 청약 당첨 점수를 보니까 60점대는 되어야 당첨이 되더라고요. 근데 60점대를 어떻게 받을 수 있나 했더니 웃음만 나오는 점수였습니다. 청약통장 보유기간에, 무주택 기간에, 다자녀에 이렇게 해야 60점대가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깔끔하게 청약은 포기했습니다. 물론 줍줍 청약은 합니다. 그래서 결국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경매를 하게 되었죠. 경매는 가진 자본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부동산 투자 방법인데요. 기본적으로 시세보다 싸게 사는 방법이라 안전마진을 가져갈 수 있었고 싸게 사다 보니까 대출도 많이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잘 확인만 하면 자본 대비 큰 수익을 만들어내는 게 가능했죠. 5천만 원으로 시작해서 3년도 안 되는 시간에 부동산 4채를 가질 수 있던 핵심 방법이 바로 경매입니다. 그런데 부동산을 투자해보니까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바로 현금이 돌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파트나 빌라를 내가 갖고 있다고 해서 당장 내 주머니에 현금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나중에 부동산을 팔아야 내 주머니에 돈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장은 현금이 없어서 힘들더라고요. 심지어 은행 이자 내고 공실 관리비 내고 재산세 내고 수리비 내고 보험료 내다 보니까 들어오는 현금은 없는데 나가는 돈은 계속 있어서 점점 통장이 말라가는 게 보였습니다. 때문에 현금 흐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당장 월세로 수익화를 하려고 부동산에 물어보니까 이자 내고 나면 월에 5만 원, 많이 남으면 10만 원 정도 남더라고요. 그래서 월 수익을 더 높이기 위해서 단기 임대를 시작을 했습니다. 월세로는 5만 원, 10만 원을 겨우 남기던 게 단기 임대로 하니까 월에 100만 원에서 150
5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남더라고요. 이렇게 우연히 시작한 단기 임대로 현금 흐름을 만들고 나니까 현재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단기 임대를 해보니까 정말 좋은 점은 월세 수익이 많이 난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투자하실 때 가장 걱정되는 게 뭐예요? 전월세 투자하실 때는 임차인이 안 맞춰지는 게 가장 걱정이실 거예요. 그리고 집을 파실 때는 집이 안 팔리면 어쩌나 이게 가장 걱정되실 거고요. 결국에는 임차인이 안 맞춰지거나 집이 안 팔리면 이자와 관리비를 계속 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가장 걱정되실 텐데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너무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게 단기 임대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쉽게 말해서 플랜 B가 된다는 건데요. 전월세가 안 나갈 때, 집이 안 팔릴 때 마냥 이자만 내고 관리비만 내면서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럴 때 단기 임대를 합니다. 그렇게 계약이 될 때까지 돈을 벌면서 기다릴 수 있어요. 심지어는 조명도 있고 소품들도 있으니까 계약도 더 빨리 됩니다. 결국에는 여유롭게 기다릴 수 있는 거죠. 가격을 낮춰가면서 빨리 계약할 필요도 없고, 왜냐? 나는 단기 임대로 돈을 벌면서 기다릴 수 있으니까요. 단기 임대로 월 수익을 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투자가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 때 플랜 B까지 준비할 수 있는 거죠. 결국은 하나의 보험이 생긴 건데요. 덕분에 더 자신감을 가지고 투자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경매랑 단기 임대만 알면 누구나 투자에 성공할 수 있냐? 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결국 경매와 단기 임대는 하나의 기술일 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백종원님의 요리 기술을 배웠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식당 차리면 대박이 나나요? 그건 아닐 거예요. 식당은 맛도 중요하지만 상권, 서비스, 청결, 마케팅 등 성공을 하기 위한 조건이 상당히 많습니다. 만약 음식이 맛있다고 다 성공을 했다면 호텔 셰프들이 창업한 식당들은 다 대박이 났겠죠. 그런데 실상은 폐업을 피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이제 경매와 단기 임대 두 가지를 알았다고 누구나 투자해서 돈을 번다면 그걸 왜 안 하고 있겠어요? 분명 유익한 기술이지만 이게 무조건 이기는 방법은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옆에 누군가가 그렇게 얘기하면서 투자를 권한다면 그 사람은 사기꾼이니까 거르시면 됩니다. 주식 투자를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100번 투자해서 100번 다 벌 순 없다. 다만 100번 중에서 51번을 벌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고, 벌 때 많이 벌고 잃을 때 적게 잃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재테크든 사업이든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길 확률을 늘리고 수익은 크게 손실은 작게 만드는 게 투자의 핵심인 거죠. 그래서 저도 경매와 단기 임대라는 기술을 쓰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싸게 사다 보니까 이길 확률을 높일 수 있죠. 만약에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애초에 난 싸게 샀으니까 거기에 단기 임대를 추가하니까 수익을 낼 때 많이 낼 수 있고, 만약에 계획대로 되지 않더라도 관리비와 이자를 커버하면서 여유롭게 기다릴 수 있으니까 결국에는 이길 확률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제 승률은 얼마나 될까요? 이게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당연히 저도 사람이니까 실패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번의 투자 실패가 있었죠. 처음에는 제 욕심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혹해서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하지도 않고 성급하게 투자를 해버렸죠. 그 결과 4천만 원이라는 손실을 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 자만 때문에 실패를 했는데요. 여러분들 투자를 하시더라도 꼭 다양한 지표를 보시면서 투자를 하셔야 합니다. 주식도 감에 의한 투자 방법을 뇌동매매라고 하는데요. 그냥 생각 없이 직감으로 찍는 투자를 말합니다. 이렇게 뇌동 입찰로 6천만 원 정도의 손실을 봤는데요.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투자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공부했던 내용들을 기반으로 어떤 것들을 확인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실수를 할 수 있고 어떤 지표를 봐야 하는지 모든 과정을 매뉴얼로 만들었죠. 물론 매뉴얼에 모든 내용이 다 담겨있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아파트, 빌라, 근생, 생숙 등에 투자해보고 갭 투자, 재개발, 전세, 월세, 단기임대 등의 방법으로 수익화를 해보면서 알게 된 중요한 것들을 모두 담아놨습니다. 제가 투자할 때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요. 심지어는 초보자도 어려워하는 권리 분석도 딱 5단계로 쉽게 매뉴얼화를 해놨습니다. 그때 마침 경매를 배우고 싶어하는 친구가 있었는데요. 딱 2시간 설명해줬더니 알아서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경매로 내 집을 마련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스타로 제가 공부한 것들과 경험들을 알려드리기 시작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결국 강의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점이 하나 있었는데요.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의 상당수가 다른 학원에서 배웠는데 또 배우러 왔다는 겁니다. 이미 경매 학원에서 배웠는데 또 배운다고?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여쭤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다른 학원에서는 어려운 법률 용어로 가르치니까 알아듣지를 못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경매로 수익을 내는 방법을 배우는 건데 왜 법을 가르치고 있는 걸까요? 법률적인 지식을 많이 알면 돈을 잘 벌 수 있나요? 그렇다면 변호사님들이 가장 경매를 잘 하셨겠죠? 그런데 실제로 경매 투자를 해보면요. 법률적인 지식은 정말 극히 일부만 있으면 됩니다. 딱 용어 6개만 알아들을 수 있는 정도가 되면요. 경매하는데 충분해요. 그런데도 왜 어렵게 가르치고 이해하기 힘들게 가르치냐? 저는 그 이유가 공동투자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처음 경매를 배울 때 약 학원비만 500만 원 정도를 내고 경매를 배웠는데요.
그때 정리한 노트를 보면 배운 게 사실 크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복습 영상을 다시 보더라도 결국에는 학원의 투자 성과를 얘기하는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알게 되었죠. 학원에서는 수강생을 모집하는 이유가 공동 투자를 위해서구나. 그러다 보니까 수강생들에게 다 알려지지 않더라고요. 다 공개해서 수강생들이 직접 할 수 있게 되면 뭐하러 공동 투자를 하겠어요? 수강생들이 직접 투자하겠죠. 그래서 앞으로 혹시 경매를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내가 공동 투자를 하고 싶은 건지 또는 내가 스스로 공부해서 직접 투자를 하고 싶으신 건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공동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은 학원을 가시는 것도 좋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라면 커리큘럼과 교육 과정을 꼼꼼하게 알아보고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매 비용이 한두 푼 하는 게 아니니까요. 저도 여기저기서 수강료로만 500만 원을 써보고 나서 생각이 들었던 건데요. 나같이 직접 투자하고 싶은 사람을 위해서 가르쳐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러고 싶은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알려주는 곳을 찾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강의를 만들 때 기준이 있었는데요. 근저당이 뭔지 모르는 사람도 이 강의만 들으면 직접 실전 투자를 할 수 있게 해줘야겠다. 그리고 경매뿐만 아니라 다양한 수익화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실제로 강의를 시작하고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분들이 강의를 들어주셨는데요. 실거주 집을 낙찰받는 건 기본이었고 아파트 단타도 치시고 재개발 빌라도 투자하시고 오피스텔 단기 임대도 세팅하시고 에어비앤비도 하시고 다양한 수익화에 성공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성과가 날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투자하면서 겪은 어려움이 다 똑같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려워했던 부분들을 모두 매뉴얼화를 해버렸습니다. 따라만 해도 실수를 예방할 수 있고 좋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말이죠. 그래서 제 강의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겠지만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쉽고 명확한 매뉴얼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통 강의는 몇 주 정도 할까요? 제가 처음 들었던 강의는 10주, 그 다음에 들었던 경매 강의는 8주였습니다. 물론 유익한 시간이었지만 훨씬 줄이고 압축해서 배우셔도 경매하는데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매를 배우는 시간 딱 2주로 줄였습니다. 실제로 딱 2주만 강의를 듣고도 전체 경매 물건의 98%를 분석하는 게 가능합니다. 물론 나머지 2%의 위험한 물건을 피하는 방법도 당연히 배우게 되죠. 2주면 충분하니까 8주, 10주 이렇게 긴 시간을 경매 공부하는데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경매라는 하나의 도구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면 충분하니까요. 무엇보다도 경매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몇 번이나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은 수익화 방법이죠. 만약 저렴하게 받으면 돈이 될까요? 이자 내고 세금 내고 인테리어 하다 보면 생각보다 많은 돈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더욱이 임대가 안 맞춰지고 그 기간이 길어지면 최종적으로는 손해를 볼 수도 있죠. 단순히 싸게만 산다고 무조건 수익을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제가 했던 실수 하나를 예시로 들어드리자면 분명 실거래가 대비 3,700만 원 정도를 싸게 샀습니다. 그런데 임대도 되지 않고 팔리지도 않다 보니까 결국은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자만 납부하면서 손실을 본 적이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던 뇌동 입찰 물건인데요. 결국 2천만 원 정도의 손실이 생겼습니다. 물론 지금이라면 다양한 수익화 방법이 있어서 손실을 보진 않았겠지만 그 당시에는 대안이 없어서 어쩔 도리가 없었죠. 그래서 경매를 배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다양한 수익화 전략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총 4주의 기간 중에서 2주 동안은 경매에 대해서 배우고 나머지 2주의 기간 동안에는 7가지 수익화 방법에 대해서 배우게 되실 겁니다. 이렇게 4주 강의가 끝나면요. 경매 물건을 스스로 찾고 권리 분석하고 물건 분석하고 시세 분석하고 입찰하고 낙찰받고 대출받고 명도하고 세금 내는 것까지 모든 과정을 알게 되실 겁니다. 혹시 한번 배웠는데 까먹으면 어떻게 하냐고요? 한번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무제한으로 보실 수 있도록 녹화 강의를 제공해드립니다. 기억이 안 나거나 새롭게 투자를 시작하실 때 다시 보시면 되겠죠.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경매하는 방법과 7가지 수익화 방법을 평생 볼 수 있다 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런데 경매와 7가지 수익화 방법을 배우는 건 좋지만 강의료가 걱정되실 거예요. 왜냐면 이미 검색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경매 강의료가 최소 100만 원에서 비싸면 500만 원까지 합니다. 그리고 공간임대에 대한 강의료만 50만 원에서 200만 원을 해요. 그런데 저는 경매 강의와 공간임대 강의를 합쳐서 88만 원에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점점 듣고 싶다는 분들이 많아지고 그에 따라 강의 퀄리티도 올라가면 가격도 따라서 올라가겠죠. 아파트도 사고 싶은 사람이 많으면 가격이 올라가는 것과 마찬가지일 텐데요. 그래서 지금 고민되신다면 빨리 다른 것도 찾아보시고 비교해보세요. 다른 강의를 듣고 결국엔 여기까지 왔다 라는 후기처럼 되길 바라진 않으니까요. 그런데 너무 저렴하다 보니까 좀 불안해요. 내용도 부실하고 Q&A도 안 해주는 거 아닌가요? 그런 걱정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일단 내용 자체는 다른 학원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경매만 8주, 10주 이렇게 하는 것들을 저는 2주로 줄여놨으니까요. 근데 그렇다고 경매를 하는데 문제가 있냐? 전혀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수익화 방법에 대한 강의가 있다는 게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카페에 방문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질문에 답변을 할 때 14줄씩 달아드려요. 질문에 대한 답변도 대충 하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질문을 할 수 있는 기간도 제가 경매 투자를 계속하는 한 질문은 받아들일 예정입니다. 질문을 받아들이는 게 어려운 일도 아닐 뿐더러 처음 투자하실 때 걱정되는 건 저도 그랬으니까 충분히 공감하거든요. 그런데 혹시 스스로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이 강의는 별로 도움이 안 될 겁니다. 공동 투자하고 싶은 사람, 떠먹여주길 바라는 사람, 공부만 해보고 싶은 사람, 이 강의는 직접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가르쳐드리는 강의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경매를 한번 공부만 해볼까? 이런 마음이시라면 하지 마세요. 배운 내용을 바로 실전에 적용해보면서 진행을 합니다. 때문에 단지 공부를 위한 강의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강의를 들으면 좋은가요? 보통 강의를 듣고 나서 성과를 내시는 분들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직접 투자를 하고 싶어 하시고 정확한 목표가 있고 짧은 기간이지만 꾸준히 할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제를 끝까지 하시는 분들이죠. 지금까지 빠르게 성과를 내시고 수익화에 성공하신 분들은 딱 이런 4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런 특징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분들은 시도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고정 댓글에 들어가셔서 질문을 해주셔도 좋고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 폼을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이 영상을 지금까지 보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인생을 더 효율적으로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는 분들이실 텐데요. 같은 시간이지만 공부를 더 효율적으로 한 학생은 성적이 좋을 겁니다. 효율적으로 일하는 직장인은 성과가 좋을 거고요. 마찬가지로 투자를 효율적으로 하면 자산이 빠르게 증가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저는 그 해답을 경매와 단기 임대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싸게 사고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죠. 아마도 가장 본질적인 재테크의 해답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다 효율적인 삶을 위해 노력하시는 분들 응원하겠습니다.